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절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있었는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지금 쇼크를 먹었던 것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죠. 새벽 2시쯤 보니까 이용호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 외무 부상 등이 나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저게 아니었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용호와 최선희 머리 흐트러진 최선희 외무 부상을 보는 순간 조만간 김정은의 피해 숙청이 시작되겠다 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해 숙청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조짐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김정은 하노이 간다고 와샤와샤 시끄러울 때 네. 아주 의미 있는 외신 기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외신 기사를 제가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김혁철이라고, 이번에 보면은 비건의 상대역이죠. 그렇죠. 대미 특별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네. 북한 정부의 대표단으로 네. 비건과 협상을 하고 있는 김혁철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였습니다. 2017년에 그렇습니다. 추방을 돼서 나왔는데 네. 이달이죠. 이번 달 지난달입니다. 3월 1일. 2월 22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실제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점이군요. 그러니까 68시간 달려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바로 그 시점에 예.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을 했어요. 괴한이. 예. 네.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괴한이 침입을 하는데 담원장을 넘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스페인 경찰도 출동을 하고 네. 이제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괴한들 숫자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보도에 보면은 담을 넘어가지고 도망가는 걸 이제 스페인 경찰도 남의 나라 그것도 그 대사관은 치해법권적인데 잡으러 가가지고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갔더니 아우디 승용차 2대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괴한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기사 잠깐 나왔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스페인의 유력지가 보도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하고 달리 참 취재 열심히 하네요. 네, 잠깐만. 그 얘기 하기 전에 자세한 좀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피해 숙청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세요. 김정은은 세계적인 개망신을 했습니다. 이런 개망신이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얘기 김혁철 얘기하기 전에 김정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해외 나갈 때는 본인이 그쪽 도착하지 않습니까? 도착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갔다 온 다음에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이번에 다녀오셨다라고 보도하지, 출발하는 그날 보도한 것은 자신 있었으니까 간 거죠. 처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이도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68시간 동안 그런 레일 로드 무비쇼를 했잖아요. 가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트럼프하고 손 들고 그다음에 또 덕하니 옆에 삼성전자 가서 또 이재용 회장 인사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개망신에. 근데 김혁철이가 그럼 죽여야죠. 누군가를 죽여야죠. 근데 이 김혁철이 지금 직급은 낮지만 비건과 실무 협상을 해온 실무 책임자인데 22일 날 이 하노이 협상이 깨질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겠지만, 그렇죠. 북한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 괴한들이 정문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띵동 노동당 감찰팀에서 왔습니다. 그러고서 필요하면 가져오면 갈 텐데 스페인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지금 담장 넘어가고서 가져온 게 컴퓨터하고 핸드폰들을 거기에 있는 핸드폰들을 낚아채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인가 하는데, 오늘 다시 그 기사가 이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김정은을 놓고 거기에도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있을 거고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혁철은 대미 접촉하는 온건파고. 그래서 이 스페인 언론이 대단하다.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브루스 베니드한테 물었어요. RAND 란트 연구소. 랜드 연구소, 랜드 코퍼레이션. 물어서 도대체 이런 게 무슨, 우린 스페인 사람들은 북한을 모르게 브루스 베니드 해설해 줬습니다. 미국의 란트 연구소. 브루스 베니드 선임 연구원이 북한 공작원들이 김혁철이 쓰던 컴퓨터와 다른 파일들을 가져가요. 컴퓨터나 이메일, 미국과 접촉, 혹시 이 친구
김혁철이 미국과 서방 관계 기관과 연결돼서 있고 이 녀석이 협상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이해를 저버리고 미국과 내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가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비건의 실무 파트너를. 잠깐만. 네.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박헌영이 생각나네요. 아, 왜냐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김일성이가 보면 6.25 전쟁 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박헌영 및 남노동을 뭐로 몰았습니까? 그렇죠. 미국 친미주의자로 김혁철 최선희 그 친구들도 지금 어젯밤 보면 이제 사색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새벽을 보니까 완전히 이게 최선희가 머리 단단하게 하던 여자가 머리가 봉두 남발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 저 벼락 맞은 여자 이제는 같더라고요. 예. 그 김정은이도 초췌한 표정으로 담배 물고 차 타고 가는 모습 보였지만 이 둘은 이제 하는데 김혁철은 이미 그 검열 대상에 걸려가지고 김혁철이 쓰던 스페인에 쓰던 컴퓨터까지 다 가져와서 이제 했고 또 거기서 만약에 네. 비건하고라든지 그쪽은 조금이나 이상만 하면 너희 새끼 미제 앞잡이지. 당연하죠. 미제 앞잡이가 어떻게 돼? 고사 총포로 쏴 죽이는 게야. 2001년 9.11 터지고서 예.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둘 다 때려 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CIA 요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총 들고 와서 싸웠기 때문에 CIA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CIA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잡다한 군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정보를 얻고 하는데 뭘 했는지 아시죠? 알죠. 뭘 했을까요? 달러. 돈입니다.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씩 든 그 007 가방을 당나귀 등에다 두 개씩 싣고 3개씩 싣고 비아그라 통에 챙겨가지고 족장들 찾아가가지고 줘. CIA 요원들이 자 200만 불, 비아그라 300만 불, 비아그라 몇 통? 비아그라 몇 통 해가지고 해야 돼. 자 미국 CIA가 적정 국가들을 구호 삼고 내편 만드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돈. 달러. 하나 더 비슷한 뉴스 또 하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3일 전입니다. 2월 네. 20일 3일 전. 2월 19일에 네. 김정은이 이건 남북 회담에 반대하는 미북 회담에 반대하는 이건 무슨 구실인지 모르겠으나 네. 이건 북한 인권동아사비 50 내지 70여 명으로 되는 사람들을 숙청했고 숙청했다. 그들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재산은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보위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수만 달러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걸 김정은이 비난하면서 숙청을 시작했고 네. 김정일이가 손도 못 댔던 간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미북 협상을 하면서도 김정은이가 그 사회 교란 요인이라든지 서방 사회 미국과 내통이나 접촉이 있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엄밀한 지금 검열과 그 감시망을 가동했다는 건 김혁철 사건에서 아니 2월 22일 날 스페인 대사관에 북한 괴한들이 들어가고서 컴퓨터하고 훔쳐갔는데 이걸 김혁철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는 CIA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7년에 쫓겨난 사람을 그 컴퓨터 파일을 찾으러 북한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CIA. 또 하나 제가 지금 우리 김영광 실장에 그 하나는 2월 19일이고 네. 하나는 2월 22일이면 3일입니다. 3일 간격이죠. 3일 간격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매파와 비둘기파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정은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제대로 모르는 이 친구를 놓고 군부 쪽에서 보세요. 2월 19일 보면 미국과 접촉을 반대하는 군 고위 간부 등 50 내지 70명 갖다가 숙청했다면서요. 다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외 사업한다고 달러 있을 거예요. 남한에서 재벌 총수들 올라오면 안내하면서 좀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달러씩 주겠어요? $1,000 주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면 10만 달러까지 줍니다. 자, 그러니까 외교부 쪽에서 조직 지도부나 이런 걸 통해서 군을 먼저 친 겁니다. 호위사령부까지 쳤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되친 게 뭐냐니까 김혁철 등을 되친 게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내부에서 이미 이렇게 긴장과 균열이 팽팽한데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저 미북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왜 이제는 군 쪽에서 들고 나옵니다. 군 쪽에서 장군님, 원수님, 그거 저거 보면 저 썩어 빠진 저 외교부 놈들 말이지. 그 놈들 갖다 늘 미국 놈들 만나서 돈이나 받아 처먹고 하더니 드디어 이놈들이 장군님과 우리 인민들을 전 세계에 개망신을 시켰습니다. 이놈들을 숙청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충격이 컸던 사람은 우리 황교패가 이제 모두 얘기했듯이 다 잘 될 거라 그래가지고 60시간 기차 타고 김정은이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내려오는 그 경로를 보면 제가
돌아갈 때는 광동성을 지나가려고 광동성을 안 거쳤거든요. 예, 올 때는 지금 안 개혁 거쳤죠. 개방의 현장은 광동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천이라든지 홍콩, 마카오, 광주 그게 네.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했으면 북미 협상이 타결됐으면은 하노이 일대에 삼성전자도 가보고 돌아보고 올라가면서 중국 개혁 개방의 심장이었던 광동성, 광주, 심천에서 시진핑을 만나서 우리도 이 길로 간다고 홍보를 하고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다 깨졌죠. 맞아요. 올 때 잘 보세요. 올 때도 북경은 안 들렀어요. 그렇죠. 그 아까 우리 김영하 실장 이야기대로 보면 주변에서 지금 이번에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다 추동해 나갔던 외교부 중심들의 이른바 협상파들은 자 장군님 갈 때는 땅땅땅해서 스자장으로 해서 이래하고 당동으로 해서 가고 그렇죠. 오실 때는 가서 저 트럼프 코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쭉 오면은 도이모의 현장인 하노이를 보고 거기서 그러면 쭉 돌아보고 그러면 아마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재용 부회장 보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영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오면서 저 광주 심천 광주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 대미의 장식은 베이징에서 시진 김일성도 그 올라갈 때는 상하이 쪽에서 모택동을 만나고 네. 베이징에 올라가서는 주얼라이 만나고 같이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진핑하고도 이제 상해나 뭐 광주 상해쯤에서 또 다시 광주로 쭉 계획 방향 돌아보고 상해에서 만나서 상해 또 고속철이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대미를 장식하고 이제 개선 한번 되는 거예요. 개선 장군 되면서 드디어 보면 인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디어 우리가 미제의 항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온다. 근데 자 이거는 좀 꽝 다 됐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민들에게 또 군의 고위 간부들에게 노동당 간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면이 안 서는 겁니다. 흔한 얘기로 우리 시세말로 쪽팔린 거예요. 이제 흥부가 동양바가지 들고 나갔는데 그 제비 같은 그냥 아이들은 10명 있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왔으면 짹짹짹짹 될 수밖에.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가 지금 뭐 때려 죽이기 전에 네. 저 대미 협상 이렇게 톱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탑다운 방식. 탑다운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실무 협상이라는 게 네. 다 해가지고 나중에 저 수령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미국이 더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최종적입니다. 그럼 가면 아니 실무 협상도 마무리 안 해놓고 자기네 수령을 끌고 와가지고 모든 책임을 김정은이 뒤집어 쓰게 됐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반 이러다가 그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그 김일성이 저 94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묘향산 특각에서 야 뭐 경제는 어떻게 되니 뭐 경협은 뭐하니 이런 거 하다가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자, 그때 잠깐 설명드리면 그거 아닙니까? 93년에 NPT 탈퇴하고 NPT 탈퇴하고 당시 막 미국이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 클린턴 정부에서 폭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94년 그런 전에. 상태에서 이제 카터가 나서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다음에 대동강에서 배 타고 뭐 배 한번 타고 나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만나서 풀라고 그래서 막상 까보니까 나라가 개판이고. 나라는 개판이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독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저 비서 아버지 김정일. 김정일도 똑같이 심장으로 똑같 심근경색인데 그것도 똑같은 경우인 게 잘 보세요. 2010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0년 이 천안함 폭침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의사 조치 발동하지 네,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드디어 김정일이 중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놀란 김정일이 자기 아들인 김정은을 갖다가 2010년 9월에 대장의 계급을 달아주면서 등장시키고 바로 그 다음엔 2011년 12월에 죽습니다. 즉 그렇죠.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예. 그 김정은도 뭐 똑같은 체제를 이어받았을 텐데 그때 기억나세요? 저 장성택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이틀인가 3일 뒤에 공개된 장소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때 그 살찐 뚱뚱한 친구가 완전히 세상 그냥 다 산 듯한 표정으로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완전 뇌세포 다 무너진 사람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저 그때 이 방송 한참 할 친구도 때니까. 예. 뭐 아무리 절대 권력자고 해봐야 네. 30대 초반에 볼빨간 청년인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받을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보면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그 당시 이른바 삼지연 7인이라고 뭐 김원홍이 등등등 모여서 그다음에 조현준이 등등등 모여서 황병서 등등등 모여서 자기 고모부를
어떻게 떠밀리다시피 친 거 아니에요. 밀려서 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뭐 강경파는 강경파대로, 온건파는 온건파대로 해서 이번에 다 모든 게 풀립니다가 갔다가 완전히 또 그랬을 거예요. 주변에서. 아니 지금 트럼프가 저 국내 사정이 간단치 않아서 장군님이 조금 밀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약간 친북 인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탑다운 방식이 최고다. 양국 최고 지도자의 단판에 모든 걸 거는 뭐 무슨 좋은 방식이라는데 이 탑다운 방식 좋아하다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목 달아나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